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22번 프린트를 통해서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본의 국권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이죠.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야? 그죠? 일본의 침략, 확대.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슨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침략의 역사.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갔는가? 그 침략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국권을 빼앗아 가는가? 과정, 순서, 내용, 방법 이래서 한일 의정서부터 한일 병합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순서, 그리고 그 과정마다 일본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 갔는가? 내용과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저항했는가? 국권 수호 운동. 말 그대로 우리의 저항의 역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의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저항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싸워야 한다. 도적이 집안에 쳐들어왔다. 지금 당장 싸우자. 항일 의병운동. 누군가 말하겠죠. 지금 당장 일본에게 덤벼드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우리가 할 거는 계란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의 수준을 짱돌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애국 계몽운동. 자, 여러분은 무엇에 동의하시나요? 오늘은 지금 당장 일본과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 얘들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항일 의병 운동은 총 3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몇 개 파트요? 3파트. 이 각각의 의병 단계마다 어떤 배경과 특징이 있는가, 어떤 의병장이 활약했는가, 이런 것들, 이 세 시기의 의병 운동의 배경, 특징, 내용, 한계, 의병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분해서 자료랑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료 주고서 다 이런 패턴이야. 어떤 자료를 딱 줘요. 그리고 다음 자료랑 관련된 의병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이게 여러분이 내용과 자료를 연결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의병, 을미 의병. 두 번째 의병이 을사 의병, 중기 의병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 정미 의병, 후기 의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단 시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기도 제가 도표로 그려놨죠. 을미의병이 발생했던 거는 을미사변. 일본이 이제 삼국 간섭으로 본인들이 약해진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주도하던 우리 왕비인 민비를 시해했죠. 을미사변. 그리고 주도권을 진 다음에 을미개혁을 시행했잖아. 단발령.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거야, 얘들아. 그때 일어났던 게 을미의병이죠. 자, 배경 방금 제가 말했네요. 을미의병이 발생한 배경은 뭐예요? 그죠? 일본이 삼국 간섭으로 약화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주도하던 민비를 시해했죠.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랐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죠. 이거에 대한 반발.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반발은 누가 주로 반발했을 것 같아? 봐봐, 얘들아. 이거 암기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을미사변을 왜 분노했죠? 한 나라의 왕비, 국모를 시해했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신하된 자로서 왕비마마를 지키지 못했다. 왕실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는 왕실에 대한 불충이다. 그래서 을미사변은 결국에 이 신하된 자로서 왕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 충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거야. 그리고 단발령은 부모님이 물려준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뭘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효예요. 지금 이 충과 효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게 을미의병이야. 당연히 이런 충과 효, 이거 다 뭐랑 관련된 거죠? 그죠? 성리학, 유교랑 관련된 거죠.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누굴까? 그죠, 여러분들? 양반입니다. 그래서 위정책사 사상을 가진 양반들이 주도한 게 을미의병이에요. 그래서 을미의병은 특징이 뭐냐면 다 양반들이 주도해서 의병장, 이 실제로 의병을 이끄는 의병 대장들이 100% 다 양반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가 양반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신분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신분제가 사라지기 전에 양반이었던 사람들, 양반 출신들이 다 의병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양반들 대장들 밑에 있는 병사들은 일반 농민, 일반 사람들이었겠죠. 일반 백성 출신들, 양반들이 주도했다라는 거, 이 충과 효에 예민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일반 농민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병사들로 의병장은 아니지만 병사로 참여했고요. 또 동학 농민 교도들도 많이 참여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하고서 반봉건 반회세 농민들의 반회세적인 외침 의병으로 계승된다. 그래서 그 농민과 동학의 자녀 세력들이 이 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이때 활약했던 의병장들은 다 누구 출신이야? 다 이런 충과 효, 성리학을 사랑하는 양반 유생들 출신이에요. 유인석, 이소웅, 허위 같은 명문 양반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을비여명 자료를 봐봐. 을비여명 자료. 우리 국모의원 후를 생각하면 이를 빠득빠득 깔았는데 참혹한 일에 더해서 임금께서 머리를 깎으시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이 풀베듯 베어버렸다. 이 무슨 변고란 말이냐. 이거 뭐 비판하는 거야. 그지? 국모의원 후 을미사변 머리카락이 잘렸다. 뭐야? 단발령. 이거에 분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을미의병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 을미의병은 기세 좋게 시작했지만 너무 험하게 끝나. 그들이 양반들이 주도하는 거니까 양반들이 사랑하는 성리학, 지금 충과 효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잖아. 그래서 이 성리학적 가치관인 충과 효가 지켜지니까 의병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종이 이 을미의병으로 일본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 도망쳤죠. 도망친 다음에 제일 먼저 을미개혁을 부정했잖아. 나는 을미개혁을 인정한 적 없다. 을미개혁은 일본이 강요한 것이다 하면서 단발령을 취소시킵니다. 머리 자르기 싫으면 자르지 마라. 단발령이 취소됐네. 더 이상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도 되네. 이거 부모에 대한 뭘 지키는 거죠? 충을 지켰네요. 그리고 고종이 직접 선언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의 충성스러운 양반과 백성들아, 나는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서 안전하다. 나 안전하니까 이제 의병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 자,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나의 임금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임금의 명을 따르는 게 충이잖아요. 얘들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을미개혁 단발령이 취소됨으로써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 부모에 대한 뭘 지키는 거예요? 효를 지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고종이 선언했죠. 뭐 하라고? 집에 가라고.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임금님이 시키는 거잖아. 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자진 해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허무한 거죠. 지금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나요? 이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이 집에 가라 그래서 효랑 충을 지킨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야. 여전히 이 나라에는 외세의 침략이 심하고 문제가 있는데 해산한 거야. 봉건적인 유교 사상, 양반들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반들이야 효와 충이 지켜지니까 해산했지만 이 양반들 밑에서 병사로 참여하는 우리 농민들은요, 일반 백성들은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성리학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서 을미의병이 해산되니까 여기에 참여한 농민들이 우린 이대로 그만둘 수 없다 해서 을미의병이 해산되고 나서요, 일반 농민들은 활빈당이라는 걸 조직해요. 활빈당. 그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활빈당이 맞아. 가난한 사람들을 살린다. 활빈당을 조직해서, 이거 누가 조직했다고? 을미의병에서 해산된 농민들이 결성한 거야. 우리는 반해세 반봉건 투쟁을 계승하겠다 해서 친일파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고 빼앗은 재물을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을사의병에도 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을미의병으로 이런 을미의병이 이제 양반들이야 그만뒀지만 고종이 그만두라 그래서 농민들은 활빈당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동학교도들은 영학당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당시 동학이라 그러면 일본이랑 정부가 막 탄압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을미의병에 해산되고 나서는 영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영학당은 이름이 우리는 영국의 학문을 공부하는 당입니다. 일반 신분을 속이는 거야. 동학이 아니라 영학입니다. 우린 영국의 학문을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에요. 이러고 이제 본인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본과 싸우는, 외세랑 싸우는 조직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 보시고요. 여기 이제 뭐 활빈당 강령 나오고 활빈당 나오죠. 을미의병이 해산되고 나서 농민들이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병, 을사의병. 이거 언제 만들어져요? 우리가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잖아.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라고요? 네, 을사늑약. 우리의 뭘 뺏겼죠? 외교권. 자, 얘들아, 을미의병에서 봐봐. 을사의병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을미의병과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을, 을미의병을 이 충과 효, 단발령과 그 을미사변, 이 효와 충, 이 성리학적 관념에 예민한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던 의병이라면
을사의병은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잖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전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라 지키는 걸 양반 출신에게만 맡길 수 없다. 왜? 그들이 보여준 이 한계가 있잖아. 왕이 돌아가라고 돌아갔잖아. 단발령 취소되고. 그러니까 양반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우리 일반 백성들도 평민들도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을사의병의 중요한 특징은 여전히 얘들아 양반들이 참여 안 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양반들도 주도해서 나를 따르라 이러고 양반들이 대장이 되어서 의병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그 양반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참여해요. 이게 참여했다라는 게 얘들아 을미의병 때처럼 쫄병으로 참여했다는 게 아니야. 이제 아예 이 평민들이 양반들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대장이 되어서 내가 직접 군대를 조직하겠다 해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한 거야. 이게 을미의병 때는 100% 다 양반 출신의 의병장이었잖아요. 평민들은 백성들은 수동적인 병사로만 참여했지. 근데 이 을사의병 때는 평민들이 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아예 평민들이 직접 의병을 조직하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특징이야. 자, 당시에 을사의병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양반 의병장은 최익현이에요. 이 사람 기억나요? 그래 얘들아, 위정척사운동 1870년대 위정척사파들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면서 개항 반대운동 외항일체론을 주장했잖아. 그 1870년대 위정척사파가 했던 개항 반대운동 외항일체론, 그걸 주장했던 게 위정척사파의 대표 최익현이잖아. 그 사람이 이 의병을 이끕니다. 대표적인 양반 의병장이에요. 그리고 이때 을사의병 때 처음 등장한 평민 출신의 의병장, 그가 누구냐? 이름부터 평민이야. 신돌석. 이름에서 느껴지는 이 구수한 된장의 향기, 신돌석인데 이 사람은 정말 싸움을 잘했어요. 의병이 여러분 무서운 이유는 화력이 아닙니다. 의병이 얘들아 정면으로 화력 승부를 하면 일본은 어떻게 이겨? 농민 출신인데 무기가 뭐가 있겠어?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치고 빠지는 유격전, 그걸 기가 막히게 했어. 그래서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어요. 이거는 본인이 붙인 게 아니야. 일본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일본이 신돌석을 두려워해서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 해서 호랑이 사냥하자 이래가지고 태백산 호랑이라 불렀어요. 근데 한계도 있습니다. 양반 출신의 의병장 최익현, 기회 좋게 시작했고, 이 최익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잖아. 외항일체론 개항반대운동, 일본에 대한 저항의 상징. 그래서 최익현 밑으로 의병이 수백 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때 일본이 을사의병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니까 일본이 고종을 압박해서 야 이씨 니네 나라 폭도들 진압하는 건데 왜 우리만 싸워? 이래서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했던 것처럼 대한제국의 정규군을 동원해서 정부군과 함께 의병을 진압하러 다닙니다. 자, 최익현의 의병 앞에 일본군과 정부군이 함께 내려온 거예요. 최익현은 어떻게 했을까? 싸우지 않고 항복합니다. 왜? 어찌 신하된 자로서 황제 폐하께서 보낸 황제의 군대랑 싸운단 말이냐. 그건 불충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투항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익현을 대마도 푸시마로 유배를 보내요. 이때 최익현 나이 78세. 그래서 최익현은 여기서 굶어 죽어요. 일본이 밥을 안 준 게 아니야. 스스로 단식 투쟁합니다. 나는 너희 외놈들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단식 투쟁에서 돌아가셔요. 일단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익현의 투항에서 느껴지는 한계, 성리학적인 명분에 갇혀 있는 거야. 어찌 신하들로서 황제가 보낸 군대랑 싸우냐? 충을 어길 수 없다. 너무한 거잖아 얘들아. 그리고 봉건적 유교 사상의 한계. 하지만 최익현은 본인의 신념을 지킨 사람이에요. 나는 외놈들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 굶어 죽었어 얘들아. 야, 그 당시 78세면 오늘날에 100살 먹은 노인네야. 근데 그분은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우리 짜증나잖아요. 배고프면 얼마나 예민해져. 근데 스스로 순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리학적인 한계도 있지만 스스로의 신념을 지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의병, 정미의병. 이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을사늑약이 맺어졌어요. 을사늑약 불법이었죠. 황제의 위임과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잖아. 그래서 고종이 을사늑약은 불법이다.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죠. 그죠? 근데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헤이그 특사는 결국 일본의 방해랑 열강의 비협조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헤이그 특사를 빌미 삼아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어리버리한 다운증후군 순종을 황제로 올린 다음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했죠.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죠? 차관, 이제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을 만들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정부의
각 부서 차관은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라는 거였죠. 차관 정치.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킨다. 그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정미의병이야. 자, 정리하면 헤이그 특사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죠. 그리고 순종이 왕이 되고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이랑 정미 7조약, 정민연에 맺은 7개의 조약, 한일신협약. 여기서 뭘 해산했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죠. 근데 이 군인들이 우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문적인 군인들이 합류했어요. 그 전까진 여러분들 양반과 평민들이잖아. 비록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뜻은 너무나 거룩하지만 전투력에선 딸릴 수밖에 없어. 싸워보진 않았잖아. 평생 총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근데 군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해산된 군인이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전투력과 조직력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때 의병의 규모가 엄청 늘어나요. 이때 의병들이 자신감을 얻어.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일본과 한번 정면 승부를 벌여볼 만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국의 의병들이 하나로 모여서 일본과 정면 승부를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총 몇 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냐? 13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쌤, 분명히 우리 8개의 도였다가 일본이 2차 가보개혁 때 전국을 7부로 쪼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3도로 돌아왔어, 얘들아.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돌아온 다음에 을미개혁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7부를 23부 말 잘못했지. 얘들아 다시 정정할게. 일본이 2차 가보개혁 때 8도를 23부로 쪼갰잖아, 얘들아. 그걸 이제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다시 13도로 돌려놨어요. 13도로. 이 13도 전국을 구성하는 13도의 의병들이 모두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자. 이 13도 의병 연합군을 13도 잘못 썼다. 13도 창의군이라 불렀어요. 13도의 정의를 밝히는 의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병들이 일본을 몰아내자. 일본을 몰아낼 거면 어디로 가야 돼? 일본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서울로 가야겠죠. 그래서 서울로 가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얘들아 봐봐. 이 정미의병의 키워드는 정미 7조약으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의병들이 연합군을 만들었다. 13도 창의군. 그리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이게 성공했는가 좀 이따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의병들이 일본을 비판하는 게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야 이 오랑캐들아 이래가지고 성리학적 세계관이 있죠. 오랑캐들아 물러가라 빽 이런 식으로 오랑캐라고 막 욕하게만 했는데 이제는 세계관이 바뀌어. 더 이상 일본은 오랑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오랑캐라고 말하면 누가 봐도 무논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법을 들먹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 나라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본의 침략 행위는 무효다라고 해서 국제법을 가지고 일본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들고 나온 거야.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라 상대방을 우리랑 동등한 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너는 지금 국가 대 국가가 지켜야 되는 법을 어기고 있다 라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우리 의병은 저러한 국제법을 어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식 교전단체이니까 우리를 인정하고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일본이 의병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했거든. 분명히 법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넘겨받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테러리스트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니다. 법을 어기는 건 일본이고 우린 동의한 적 없고 우리는 법을 어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식 단체니까 우리를 인정하고 지원해줄 걸 요구합니다. 이때 활약했던 의병장 양반 출신의 의병장이었던 이인영, 허위, 평민 출신의 의병장, 홍범도, 안교, 그리고 여기 신돌석도 있어요. 나 안 적었네. 신돌석.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정미의병의 한계. 여전히 양반 출신의 의병장 머릿속에는 신분제가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신분제가 남아있어. 그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지금 전국의 의병장들이 모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급을 나눠요. 양반 출신의 의병장, 평민 출신의 의병장.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을 무지차별해요. 작전 회의에 껴주지도 않아. 야 어디 이 새끼들아 평민 출신이 양반들이랑 각자 회의를 하려 그래?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러고 작전회의도 따로 해요. 안 껴줘.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을. 이러니까 여러분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아니 나라 구하겠다고 모여놓고서는 아직도 신분 타령이냐.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 강한 전투를 가지고 있던 신돌석, 홍범도 같은 사람들이 이탈해요. 이런 차별받고는 못 싸우겠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이런 차별로 인해서 전투력이 약화되고요. 또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한다고 했잖아. 이거 성공했을 것 같아요? 실패해요. 왜 실패했냐면은 이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명문 있는 양반 집안인 양반 출신 이인영이야. 근데 이인영이 이 서울 진공작전 펼치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인영이 말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가 그래도 양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안 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양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몇 년 치르죠? 3년상. 내가 양반 출신으로서 부친상을 치러야겠다. 3년상을 치르겠다. 3년 후에 다시 만나자 하고, 아니 지금 이 대장이 아버지 장례식 치르겠다고 3년상 치르겠다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쌤, 그래도요, 오늘날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 관점으로 말을 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그 시대 관점으로 봐도 너무한 거야. 여러분, 임진왜란 기억나시나요? 일본이랑 우리가 싸웠다 임진왜란. 이때 부산이 무너지고 동래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이 말하죠. 동래성, 그 동네 부사였던 송상현에게 길을 비켜주면 살려주겠다. 송상현이 말합니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긴 어렵다. 그래서 이 동래성을 지키던 동래부사 송상현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 백성 군인들과 함께 정말 목숨 걸고 일본이랑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지죠. 그때 송상현이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고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끔찍한 불효이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지방관으로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승에서 못한 효도, 이 불효 저승에서 갚겠습니다 하고 유서를 쓰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일본군이랑 싸우다 죽어요. 야, 그때 양반도 이랬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짓을 하냐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리고 이런 봉건적인 한계, 그리고 또 하나, 양반들이 얘들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의병들이 일본의 침략을 국제법으로 비판하고 의병을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건 맞아.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과연 다른 나라들이 국제법으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해주고 의병을 교전단체로 인정해줄까요? 안 합니다. 왜? 이미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을 빼앗겼잖아.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자료 볼게요. 정미일병 자료. 동포들이여 하면서 이제 야만 일본 제국의 잘못과 강난을 전 세계에 호소하자. 이게 뭐예요? 국제법. 국제법. 그리고 여기서 황제를 양해했다라는 거는 고종 강제 퇴위,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정미의병 자료를 좀 볼게요. 을사의병 자료 안 봤네.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자, 정미의병 자료. 정미의병의 특징, 군대 가입한되고 정미 7조약으로 군대 가입한되고 의병에 누가 참여했다? 군인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정미의병 사진이거든, 얘들아. 여기 보면 누가 있죠? 여기 이 남자 누구로 보여? 그래, 군인이야.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합류한 이 사진이 나오면 무슨 의병이야? 정미의병이야. 해반된 군인이 참여했다는 거죠. 당시 영국 종군 기자 맥켄지가 이 의병들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자, 눈물 나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 전투했냐? 아침에 전투했다. 봐봐. 일본은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싸우다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우리 죽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으로 죽겠다. 라는 내용. 이거 미스터 선샤인의 영상 나와요.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리고 이거 좀 전문적 자료로 이게 나오죠. 정미의병 당시의 의병장의 직업 분포도 유생 양반도 있고요, 농민도 있죠. 만약에 여기까지만 나오면 의사의병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니까 누가 나와요? 사병, 군인 출신이 등장을 하잖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군인이 등장했다. 무슨 의병? 그쵸? 이거 두 개 다 알 수 있는 거 정미의병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을사의병 좀 볼게요. 여러분, 을사의병,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으로 일어났던 의병.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봐봐. 을사의병 자료. 오호라, 작년 10월 저들이 항해인은 만고에 없던 일로서 억악으로, 이거 오타 났네, 미안해요. 이거 억압이에요, 억압. 억압으로 한 조각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망했으니 한 조각 종이로 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이것만 보고 이거 한일 병합에 반발하는 건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 여기서 말하는 한 조각 종이는 을사늑약이에요. 이거 비유법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을사늑약을 뭐랑 동급으로 생각한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비유법이야. 한일 병합이 아니라 을사늑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증거가 나오죠. 우리에게 이웃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감독하게 한다. 이거 뭘 뺏긴 거야? 그래, 외교권을 빼앗긴 거야. 여러분 이거 뒤에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뒤에 거를 가리고 한 조각 종이에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망했다. 이것만 나와도 여러분이 이거는 을사늑약이다라는 그걸 알아야 돼요. 비유법이야. 자, 그 다음에 어쨌건 정리의병 때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요. 제대로 시행도 못해. 흐지부지 끝나. 자, 그럼 그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 의병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죠? 호남, 전라도에서 일어났죠. 왜? 전라도가 가장 일본의 수탈이 심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가장 심하게 뜯어먹은 곳은 가장 드넓은 평야 지역이었던, 가장 쌀이 많이 났던, 곡물이 풍부했던 전라도 지방이야. 그래서 일본에게 가장 괴롭힘을 당했던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듯 의병도 가장 일본에게 수탈당하던 이 전라도, 호남 지방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울 진공작전 실패하고서 의병들이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일본이랑 정면 승부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각 지역에서 유격전, 게릴라전을 펼치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한 덩어리로 달려면 편해. 하나만 깨트리면 되니까. 근데 의병이 까다로운 건 지역 각지에서 두더지처럼 타타닥 움직이는 거잖아. 이런 유격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의병을 한번 싹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먹어치울 수 없겠다. 이번 기회에 의병을 완전히 정리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무슨 작전을 펼치냐. 의병 초토화 작전. 바로 잘 나와요 이거.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펼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의병에 씨를 말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때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병이 가장 활발한 곳이 호남 전라도잖아. 이 전라도를 쫙 포위해요. 일본 군인들이. 그리고 진짜 청소하듯이 세로로 쫙 한번 쓸고 가고요. 가로로 한번 쫙 쓸고 지나갑니다. 쓸고 지나갔다는 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할 거 없이 의병이랑 조금만 관련이 보이면 다 쓸어버린 거야. 전라도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로 터져서 의병 학살 작업을 펼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이게 남한 대토벌 의병 초토화 작전이야. 이거 이후에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넘어갔고, 그래서 의병들이 어떻게 했을까?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국외 지방으로 가서 끝까지 일본과 싸우겠다. 무장 독립투쟁으로 계승되는데, 국외는 국외인데 어디로 갔을까요? 막 영국, 미국, 프랑스로 갔을까? 그럼 너무 멀잖아. 이들이 바라는 국외는 어떤 국외야? 외국 지방이라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는 못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지역. 어딜까요? 만주와 연해주입니다. 가까운 만주와 연해주로 건너가서 의병투쟁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의열투쟁 한번 더 볼게요. 자, 누가 누구를 처단했는가 알아두세요. 이토 히로부미를 추단한 게 누구죠? 안중근 의사. 오늘날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죽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관련된 영상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오고 그 이후에 일본의 을사늑약은 합법적이다 라고 가짜뉴스를 만들던 스티븐스를 처단했죠. 누가? 우리나라 교포인, 미국에 살고 있던 교포인 장인한과 전명훈.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을 죽이자. 을사오적 암살단. 자신회를 만든 게 나철과 오기호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완용을 죽이겠다 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일어난 전기의병, 을미의병, 그리고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배경으로 일어난 을사의병, 그리고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퇴위, 한일 신협약, 군대 예산에 반발해서 일어난 정미의병, 그 이후의 저항을 배경, 특징, 의병장 한 개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병운동의 흐름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을미의병 때 고종이 의병 해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을사의병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 국권회복을 명분으로 삼는다.
이거 원후인데 내가 원후라고 적었네. 아휴. 자, 그 외에도 뭐 이런 서울 진공작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의 목적, 뭐 호남 의병의 활동, 남한 대토벌 작전, 뭐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 이재명의 이완용 암살 시도, 뭐 이런 것들 꼭 보시고요. 23번의 의병운동의 문제풀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